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A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우리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영상 이제 올리면서 가끔씩 댓글이 달리는데요. 그 댓글 중에 이제 특수교육과 재학 중인데 아무래도 재학생으로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라서 이렇게 현직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시는 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아주 감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이게 너무 와닿았던 것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01학번이니까 16년 차에 4학년 더하면 20년 전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전 진짜 머무르고 4년을 보냈거든요. 20년 전에는 대학교가 특수교육과가 11개밖에 없었어요. 이제 4, 5년 정도밖에 안 된 특수교육과여서 제 주변에 부지런한 친구들은 선배님 말도 많이 듣고 현장도 많이 찾아가고 했을 텐데 사실은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잘 논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하게 좀 아깝게 그 4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특수교육과를 재학을 생각 중이시거나 특수교육과에 이제 재학 중인 우리 후배님들에게 4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임용 준비는 언제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임용 두 마리 토끼, 임용과 대학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나눠보면 1학년 때는 정말 못 몰라요. 망아지예요, 망아지. 얼마나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왔는데 진짜 신나죠. 저도 되게 신났거든요. 1학년 때는 정말 실컷 노세요. 대학생활에 올 해가 대학생활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사고치지 않는 한에서 재밌게 노세요. 신나게 노시고 대신 사고치지 마시고 이 꼰대 같다, 그쵸?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정말 나중에는 기력이 없어서 3, 4학년 되면 기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이렇게 힘든 노동은 못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제 2학년이 넘어가면 이제 그동안에 1학년의 그 망아지 같은 생활을 조금 청산하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1년을 특수교육과를 한번 지내봤으니까 아주 대충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조금 눈치는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선배들이 임용 치는 선배들도 한번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슬슬 이제 특수교육과에 내가 왔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2학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벌써부터 저는 임용 공부를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임용 공부는 기빨리는 공부거든요. 그거를 절대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합격을 하고 적게 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2학년 때는 진짜 그런 내가 임용을 쳐야지 하는 마음에 섣불리 교육학이나 이런 자료 미리 사지 마세요. 4학년 되면 다시 사셔야 돼요. 계속 정보는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그 특수교육과 과목 그런 거 충실히 그냥 재밌게 들으시고 저는 단기 봉사활동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길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짧게 하루 이틀 이렇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봉사활동을 나가는 거예요. 봉사활동 같은 거 잘 나가시는 선배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이렇게 체험학습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거의 행사를 나가진 않지만 보조가 많이 필요한 그런 행사 때 길게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길게도 잘 안 줘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조금씩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곳에 봉사활동을 한번 다녀보세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센터도 있을 것이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만약에 자리를 소개받지 못하거나 나는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나 위에가 없다. 그러면 직접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어느 학교 특수교육과 재학 중인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데 혹시 그런 자리가 생기거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생을 받거나 하진 않지만 버스를 타고 나가는 단체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누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신다면 저희도 되게 감사하겠죠.
너무 진을 다 빼버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가는 거는 저는 2학년 때는 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본인도 진이 빠져가지고 정말 정작 이제 내가 뭔가를 힘을 써야 될 때 기가 다 빨려서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하실 거 하시고 조금 더 노셔도 돼요. 그렇게 1학년 때처럼 망아지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체력 되는 대로 즐기시면서 단기 자원봉사를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2학년 때 한 단기를 했으면 3학년 때는 장기 봉사활동. 장기라고 해서 엄청 긴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요즘에 대학교 시스템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가끔씩 3학년 분들이 봉사활동 점수 때문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학교 측에서도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슬슬 3학년 때부터는 좀 더 이제 현장에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3학년 때까지도 그런 임용 준비를 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중땡이에서 임용 공부한다고 뭐 도서관에 자리 잡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시간대로 먹고 진은 진대로 빠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체험 시간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남들이 혹시라도 지금 임용 준비를 3학년인데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정말 뭐 3학년 한 2학기 말쯤 그때부터 시작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보면 임용은 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붙고 짧게 공부한다고 해서 떨어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3학년 때 이제 봉사활동을 좀 하시면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교육 이제 수업 노하우를 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후회됐던 게 4학년 때 좀 봉사활동이나 현장 실습 이런 거 좀 더 많이 갈 걸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임용을 칠 때 그 방대한 양을 천재가 아닌 이상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본 것들이 녹아들거든요. 이제 풀 때도 무조건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선생님이 하던 행동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답을 쓰게 돼요. 이게 현장의 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4학년 때 임용을 정말 준비하기 전에 내가 이 직업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애써서 4학년 때 임용 준비하셔가지고 붙었는데 이게 나랑 적성이 맞지 않다는 거를 나중에 깨닫는 분들도 있으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럼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가능한 나갈 수 있는 한 많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보시면서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과 정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저도 임용을 3학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앉아서 해도 잘 못하는 스타일. 그래서 살이 그때 한 8kg 쪘어요. 8kg 찌고 왜냐면 앉아서 맨날 치킨 먹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kg 정도가 찌니까 그 면접을 보러 갈 때 사이즈 맞는 정장이 없는 거예요. 수험생 사진에 포샵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얼굴 이렇게 딱 인자하게 해가지고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생각이 제가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온 건 아니거든요. 붙긴 했지만 성적이 뭐 상위권은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붙었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얘는 좀 공부 못하는데 얘는 좀 붙여야 돼. 얘는 현장 나가면 진짜 애들 잘 해줄 것 같아. 이 직업에 감사하면서 충성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붙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퇴직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고객님으로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길이 아니면 정말 내가 나중에 이걸 떨어지면 기간제나 사립으로라도 바로 졸업하자마자 난 바로 현장에 갈 것이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뭐 공부는 정말 제가 제 공부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저는 정말 공부를 못 하거든요. 앉아있는 것만큼의 그런 성적이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이제 가능한 이제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이제는 좀 쉬고 하지 마시고 공부에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엉덩이가 누가 엉덩이가 더 오래 앉아있냐 좀 고지식하긴 한데 간절히 원하는 자는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4학년 때는 정말 그냥 앞만 보고 뭐 이거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기간제도 있고 사립도 있고 사립도 어렵지만 다양해요. 그 외에 특수교육에 관련된 길은 되게 많고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참고로 저희 언니도 특수교육과인데 이건 나중에 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희 언니는 특수교육과 3수했거든요. 심지어 거의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대학교 성적과 임용의 합격 여부는 이게 비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그냥 앞만 보고 내가 3월달 임용 합격하고 3월에 아이들을 만나는 그 상상만 하세요. 그 상상이 저 역시 그 상상이 합격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약간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흘렀지만 마무리하자면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다시 20년 전에 그때 그 특수교육과 01학번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조금 더 많이 사람을 만나고 조금 더 많이 사회생활을 하고 조금 더 많이 다양한 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현장에 나와서 고스란히 다 잘 써먹었고 그리고 그런 그때 겪었던 많은 일들이 저에게는 큰 밑거름이 되었었어요. 그냥 공부만 4학년 때까지 대학교 공부만 착실히 한다고 해서 절대 멋진 선생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로만 하는 교사가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잘 놀아야 되고 누구보다 강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은 뭐 당장 A뿔 안 나와도 어때요? 장학금을 제가 내줄 건 아니지만 A뿔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정말 책으로만 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장애를 겪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조금 더 특수교육을 사랑하고 정말 특수교육에 간절한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간절한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특수교육에도 정말 더 간절히 할 수 있어요. 직업인 것도 있죠. 직업인 것도 있지만 직업과 동시에 멋진 특수교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꼭 현장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안녕.